예, 5월 17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 순서는 1부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일단 이재명 변수가 대선 막판 변수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변수가 가장 큰데 그 변수를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파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또는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 변수를. 왜냐하면 만들어낼 소재가 있습니다. 확실한 소재가 있는데 이걸 그 국민의힘 그 차원에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종욱 변호사께서 서종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변수를 한번 만들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사법 리스크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법 리스크와 결은 좀 다르지만은 굉장히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다 알려서 이재명을 찍으면은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자, 그 차원에서 오늘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지금 일단 재판 총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헌법 84조도 있고 무슨 형사소송법 고쳐가지고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안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 정리가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그 재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교수들이요. 네. 오히려 이제 압도적인 다수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 안 된다는 게 압도적이에요. 옛날에 홍준표 때 그때 10명 중에 7명 조사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김내영 교수라고 제가 친한 당국 때는 그때는 중단 안 된다더니 또 이번에 중단된대. 아, 그렇게 바깥에 2명이야. 대세 추종인가요? 뭐. 대세 추종이 부끄럽죠. 그러니까. 2명이 그때 10명 중에 7명이 중단 안 된다 했다가 2명은 돌아서서 또 이게 나머지는 애매하게 바뀌어가지고 입장이 지금 이게 반반 정도 돼 있는데 그때 분명하게 7명이 있고 송영길도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법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뭐랬냐? 이거는 이제 이거 하급심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 했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급심에서 알아서 한다. 이 말은 이게 진행하려면 해라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하죠. 이거는 이제 헌재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권한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권한적인 심판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과 법원의 권한이 충돌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 중단 문제지.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 문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그렇지. 각급 법원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면 돼요. 헌법소는 아직 못해요. 사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판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법원에서는 재판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대법원의 취지도 파기한 소식의 취지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변수가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306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재명이밖에 되냐고 위인설법인데 이 법을 통과하게 막으면요. 저는 얼마든지 이 법이 쉽지 않은 게요. 법률안을 우리 보면 국회 통과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심의 의결을 해야죠. 그래 이게 대통령이 공포하면 15일 뒤에 생기죠. 제가 이제 국무위원회 그럼 언제 바뀌느냐. 이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옛날에 그 문재인 때는 2달 걸렸어요. 아, 그 조사하셨구나. 저도 지금 그거를 살펴볼까 했었는데. 두 달. 그다음에 윤석열은 인수위가 있잖아. 3달. 그렇죠. 인수위 있어. 인수위 2달에 인수위가 한 달 더 활동하죠. 저는 평균에게 2달에서 3달 걸린다. 아니 근데 문재인이 지금 그 인수위 없이 바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2달 걸렸어요. 그때 2달 걸렸다. 7월달에 끝났죠. 조각. 2달 돼야 진짜 국무회의가 정상 가동된다는 거죠. 지금 국무위원들은 이게 윤 대통령 정부 2주 후부터 국무회의잖아. 그렇죠. 대통령 된 데서 이게 그날 장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청문도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2-3달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6월 18일도 마음만 보면. 그렇죠. 아니 당장 그 서울 고등법원이 이번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날짜 잡아놨잖아. 6월 18일. 그거 하고 6월 18일에서 한 6월 말 정도에 그 유죄니까 형량 정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그 제3고 이재명이 하면 확정해 버리면은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용기. 과연 이게 국민이 대통령 이재명 뽑았는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표 차이도 그렇습니다. 0.73명에게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정리해 보면 이게 그 학계는 옛날에 압도적으로 중단 안 된다 했다가 지금 이게 몇 명이 돌아서가 반반 돼 있고 그다음에 법 쪽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봐요. 조희대도 판사들도 안 된다 맡기는 게. 그다음에 그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민 여론이 가장 최근에 놓은 거는 이제 그 KBS가 한국 리서치. 그게 60%가
중단 안 된다. 그러니까 37%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60대 37. 예. 요 민심을요. 예. 미래에 우리가 쓸 게 아니고 요 민심을 이게 지금 지금 선거 때 써야 되는 선거 거야. 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 이게 국민 60%가 반대하니 예. 우리 이번 선거에 김문수 후보나 토론할 거 아니야. 예. 바르게 60%가 재판 그렇지. 중단 안 된다 하지 않냐.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임명되자마자 이게 바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야. 예. 맞잖아요. 그렇죠. 임명되자마자 재판하러 매일 가면 예. 일주일에 몇 번 가면 이게 외국 순방 언제 가느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60%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을 예. 수행하느냐. 예. 그리고 이게 재판한다 하지 않냐. 그러면 이게 60일 내에 재선거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 선거 전략으로 이 여론을 미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써야 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국민의 60%가 중단 안 된다. 네. 법조계도 압도적으로 안 된다. 학교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게 이번 이재명을 꺾는 선거 전략으로 아주 이만한 게 없다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 84조 해석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리적으로 막 다투는 거고 이제 실전에 가면은 헌법 84조 해석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이게 어떤 확실한 게 없으니까는 이 다수당 힘으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이 재판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 올라가 있어요. 예. 이게 만약에 본회의를 처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는데 예.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하면은 거부권. 2조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전략은 법사위까지 딱 올려놓고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본회의 열어서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 법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무회의로 가야 됩니다. 정부로 가서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을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표를 하는데 국무회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그대로 존속은 하지만은 그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은 새로 국무회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장관들을 임명해서 그 기간이 문재인 때 보니까는 두 달 딱 걸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선거법. 6월 18일 고등법원은 거기서는 아무리 고등법원이 잔수를 쓰더라도 박탈령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히 해버리면 한 달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들이 조희대 특검부터 네. 그럼 이제 또 탄핵으로 대항할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나라가 처음부터 대혼란이 오면 대혼란이죠. 이재명이 못 버틴다는 이걸 미리 우리가 미리 국민에게 알려야죠. 맞습니다. 이걸 선거 전략으로 예. 활용하면 이게 국민들이 중도층 특히 60%니까 그렇죠. 이게 이재명의 저는 본지주가 이걸 알려야 돼요. 이재명이 진짜 지지하면 네. 중단돼야 된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중단돼야 되는 게 37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재명의 저는 이재명 진짜 지지자 중에서도 예? 중단되면 안 된다. 이게 개딸이거든. 아, 극성 지지자. 그거 빼고는 37이라 보는. 나머지 어쨌든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극성 지지자 외에는 빼고는 이재명은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게 KBS가 3,000표분 뽑았다는데 제일 최근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이게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게 조금씩이라도 높아요. 다른 데도 그래, 보니까 맞아요. 그 높습니다. 50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개 가졌는데 50 뭐 3이 놓은 게 있고 중단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60이잖아요. 예. 항상 이게 몇 프로라도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이게 이재명을 우리가 흔들면 뭐 말도 안 되는 게 입법을 막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제일 호재라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 그 손해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이재명이 됐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그 시간을 밟아가지고 거기서 당선 무효형을 때려버리면은 한 달 만에 그러니까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있다가 60일 이내에 또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 9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엄청난 혼란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그렇죠. 그것까지 가지 않아야 보세요. 된다는 걸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게 나경원 의원 주도로 예. 그 국민 판사 100만인 모집 운동합니다. 국민 판사 100만. 국민이 판사다. 예. 이재명 재판은 이제 사법부가 안 해도 예. 우리 국민이 이재명의 유무죄 판단할 수 있잖아. 이 100만인
지금 이제 그 당에서 예. 지금 뭐지? 당신이 판사다. 예, 예. 국민 판사 100만이. 그러게 그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헌법을 생각하는 모임이나 예. 또 우리 한반도 인권 모임 우파 변호사 있죠. 예, 예, 예. 단체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나중에 저는 미리 공언하게 법조인으로서 저는 1,000만 명 수면 안 합니다. 왜 60%잖아. 예, 예. 50이면 2천만이잖아. 예, 그렇죠. 이거야말로 명분이 있잖아. 바로 이게 그 100만의 국민의 나경원하고 합쳐서 예. 제가 이제 우리 법조계 우파 다 합치고 예. 그다음에 전국 교수 모임도 있거든요. 예, 예, 예. 다 합쳐가지고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다 있잖아. 예. 대대적으로 한 2천만 명 정도 우리 서명 받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 인터넷으로. 예, 예, 예. 이래가게 이재명 재판 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 예. 이러면요 명분도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못 해요. 예, 예. 왜 대장동 대북 송금 그 아주 뭐 4개나 남아 매일 있어.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면 예, 예. 그러면 못 버티죠. 예. 그러게 바로 재선거로 가야 돼요. 아,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 고려 예.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번 선거에 저는 전략으로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선거법도 있지만 위정교사 2심도 지금 뒤로 밀어놨잖아요. 예. 위정교사 2심도 그거 빨리 진행을 하면은 두 번만 하면 돼. 예, 그거 빨리 그또 나옵니다. 그 유죄를 이제 뒤바뀌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대혼란이 오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예.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진행이 안 되면 생길 일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예. 게 이게 법적으로 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시효가 이제 공소 시효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재판 시효가 있거든요. 아, 재판 시효. 예. 재판도 이게 예를 들어 재판을 공소를 제기하고 뭐 10년이 지나버렸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처벌 못 합니다. 그런 걸 이제 그 아, 우리 재판을 안 하면 재판 오래 끌면 예, 예. 내가 공소작이 됐는데 뭐 10년, 20년 지났다. 예. 이런 경우에 그냥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돼 있나요? 예, 재판 그 시효가? 재판 시효가 있고 공소 시효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은요. 예. 재판 시효가 중단이 돼요. 내란죄하고 아. 외환죄 빼면. 아, 재판 시효도 중단이 되네. 예, 내란 외환죄 빼면. 예. 내란 외환은 재판할 수가 있으니까 예, 시효도 예, 갑니다. 예, 예, 예. 근데 나머지는 대통령을 이게 원래 기소를 못 하죠.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 중일 때는 공소시효나 재판 시효도 이게 재판은 아직 문제된 적은 없지만 예, 예, 예. 시효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된다. 예. 그런데 공범자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아, 이게 그렇지. 공범자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예, 예.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장동의 정진상, 예. 그다음에 대북송금의 이화영. 예. 김성태, 예. 그다음에 법카의 정순욱 부실장과 예, 예, 배소연, 예. 배소연이 있잖아요. 예. 다 공범자들이 그다음에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가 있어. 있죠. 예, 있죠. 자, 그러면 이재명 재판을 5년 중단하면 예. 공범자는 어떻게 해요? 공범자는 계속 재판해야지. 그러면 이 기록을 쪼개고 정인이 다 다른데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러면 500명 정인 따로 불러요? 예,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것만 봐도 이게 재판 이거? 중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게 공범자들은 어떡하냐? 5년 동안 불안하게 예. 있고 시효는 가거든요. 예, 예.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공범자와 형평을 보더라도 예.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되는 게 맞는 예. 거예요. 예. 뭐로 보나 예. 그 운동을 이게 미리 경고를 하면 예.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안 뽑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 황당한 게 이 형사소송법 하면서 이 재판이 그 피고인이 대통령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했는데 단 무죄일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죄나 면소일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붙인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판이 이 시작이 되면은 아 저거는 무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판이 진행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죄 재판은 또 재판이잖아.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이게 선고 한 3일 전에 예. 합의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재판을 해봐야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잖아, 정인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리 무죄할 거면 네 재판해라. 예.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고 무죄도 무죄형을 내리는 것도 재판이잖아요, 재판. 그럼 재판이죠. 그럼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재판 진행 안 하고 이게 무죄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자들이 면소는 뭐냐면 아, 면소. 이제 공직선거법 선거법 그거 그 이제 행위 털고 가려고 하는 거죠. 행위 있잖아요. 예.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예, 예. 요래되면 이게 면소하잖아. 예.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면소가 되잖아. 요런 거는 면소해주라. 면소도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선고를 해야 되는 거네.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하는 거죠. 그걸 재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재판을 안 하는 거라고 합니까?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단한다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고요. 야, 그거 특히 진짜. 뭐 면소는 법으로 이미 삭제되니까 모르지만 예. 유무죄는요. 예. 이거는 이게 재판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 무죄일 때는 재판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위정교사 1심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2심도 무죄 나올 것 같으면 그거 재판해도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재판 진행 맞네. 재판
진행해도 된다. 헌법 84조를 진행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선고도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어떤 거는 재판이 안 돼. 유죄 줄 거는 재판이 안 돼. 무죄 줄 거는 재판해. 이것은 국민을 그대로 우롱하는 거예요. 다중단하면 이게 그래도 논리라도 있지.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부끄러운 입법이에요. 예.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거 무죄 같아서 우리 재판 진행할래 해놓고 유죄를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재판 해보니까 이거 무죄인 줄 알았더니 유죄네 하고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재판 4심제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끝인데 그것을 이제 헌재에 보내서 헌재가 그 재판에 대해서 합헌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헌재가 오늘 반응이 나왔는데 좋아 그거 우리가 취지에 공감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권한이 커지니까 본인들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68조만 개정하면 예. 자기들이 되는 게 지금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기본권이 침해될 때 헌법 소원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예. 헌법 소원할 수 있다. 그걸 싹 빼면 되네. 그거 빼면 이게 우리 대부분 법원 재판하잖아. 예. 빼면 뭐가 남느냐? 바로 이게 김혜경 께 남아요. 김혜경이가 뭐냐? 법과 썼죠. 예. 근데 기소유예는 봐줬죠. 그렇지. 조국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예. 조국 아들도 이게 그 인턴 유죄했죠. 예, 예. 근데 기소유예했잖아. 기소유예라는 건 유죄죠. 예. 근데 무죄는 아니잖아. 그 불명예스럽잖아. 그렇지. 근데 방법이 없잖아, 재판할. 예. 왜 기소가 유죄했으니까 법원에서 다툴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헌법 소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기소유예 당한 피의자가 네. 기분 나쁘다고 이게 그 헌법 소원하는 이게 우리 헌법 소원의 90% 이상이야. 아. 이거 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네. 전부 이게 기소해 받은 걸 네. 차라리 이거 전부 헌법재판 가는 거예요. 김혜경이나 조국 아들처럼. 그런데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그 법원 재판도 아예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심제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법원 재판 중에 기본권 침해하면 헌법 소원 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의 예를 들어보면 이재명은 이제 그 이번에 선거법으로 파기환송됐죠. 그럼 고등법원에 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서 기각하면 이게 그 날라가잖아.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이제 최종했으니.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로 사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주장하느냐?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이 주장한데 이게 변호사의 주장이야. 왜 9일 만에 끝내느냐? 아니, 너 당신들 판사들 기록도 안 읽어보고 이틀 만에 전화배치 2번 해가지고 9일 만에 끝내는 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다 연구 많이 했네. 아이, 변호사 그걸 주장해요. 저 전화했어, 직접. 직접 이게 취재한 거야. 너 어떻게 가져갈래? 만에 하나게 그 조희대가 진짜 미친 듯이 6월 18일 날 고등법원에 재판하고 법 만들기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하면 근데 이게 재선거해야 되잖아. 그렇죠. 최종적이면 지금은 이게 이 법을 만들려면 그걸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뒤집는다는 거죠. 근데 뭘 침해했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기획을 막 기관이 코액을 코골이잖아. 이런 권리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뭐 전부 다 대법 헌재 다 가져가죠. 실제는 모든 사건을 다 헌법에 주장하면 나는 무슨 권리 침해돼 무슨 권리 침해되면 사실상 이게 사심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뭐 헌법 침해된 것만 가져가니까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판이 늦으면 늦다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불리하게 나오면 또 뭐 공정한 재판 아니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또 불공정했다. 평등권에 반한다. 뭐 반한다. 우리 헌법이라는 게 기획을 뭐 기관이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 유린이네, 유린. 유린이고. 아니, 그리고 이 사법권을 장악을 하는 그 행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독재 정권 우파에서 거구에서 했어요. 거구, 나치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 이재명이 거구다. 그 나치처럼 사법권을 먼저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런 그 말까지 들으면서도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뭐 형사소송법, 뭐 선거법, 뭐 이렇게 헌법 84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조희대 이 압박하고 뭐 탄핵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도 만에 하나 집권하고 나서 엄청난
대소용돌이에 휘말릴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그거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알고 있죠. 그거 알고 그거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각이 바쁜데 저도 대선 선거 그 취재 오래 해봤지만은 아니 대선판에 법적인 문제가 법사위가 이렇게 주목받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이게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대혼란이 올 걸 아니까는 그 전에 이것을 막 그 어떤 장치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무리한 수를 두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 사심제가 되면요. 네. 그럼 이게 우리 재판 한번 하면 집안 망합니다. 국민들도 이게 3심에 끝날 걸 또 이게 또 사심 끌고 하면 그걸 한번 더 해야 되죠. 비용도 엄청 들지만 예. 무엇보다 이게 시간이 헌재가 가면 이게 또 몇 년 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재판이 결론이 안 나잖아. 아.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신속하고요. 네. 비용도 적게 들게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이걸 알려서 이재명이 하나 사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이 그러면 전 국민이 네 번 재판하면 비용이 얼마 들고 예.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느냐 예. 이걸 이게 또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는 거네. 그렇습니다. 국민을 인질로 잡아서 이재명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지만 사심하든 네. 지원달라고 전 국민이 다 사심하면 그럼 최태원이하고 노소영도 사심하고 비용마다 얼마 드느냐고 한 번 재판하는데 몇십억씩 깨지는데. 자기에게 필요해서 사심을 만드는데 네.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사심 만약에 제가 없으면 그 일이 없지만은 만약에 그 어떤 뭐 사건에 형사 사건에 걸렸을 때는 그냥 다 사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대법관 정원용도 대법관 통계. 예. 이게 뭐 100명 만드는 건 뭐예요? 대법관 100명? 뭐 100명 만들면 그 좌파들 다 집어여가지고 그냥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중구난방이잖아. 그렇죠. 너무 많아지면 전화배치가 안 되죠. 네,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강욱이가 대법원장이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글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요? 최강욱이가 100명 되면 내가 이게 대법관 되고 그러면 너는 사면해준대 이재명이가. 지금 못 나가잖아. 지금 못 나가지. 사면해가 이게 대법원장이 도전하겠다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최강욱이가.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제가 통계 하나만 소개하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있잖아요. 차베스가 2004년에 대법관이 20명을 이거는 고작 32명 들인 거예요. 100명이 아니야. 예. 20명을 2004년에 자기 충견 12명을 채워가 32명 늘렸어. 그 다음에 차베스가 은퇴가 그 사망할 때까지 2013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9년이잖아. 그때까지 대법원이 4만 5천 건이 나왔는데 차베스한테 불리한 건이 한 건도 없었다. 왜? 12만 바꿔놔도 기존에 20명 중에 그러면 이게 압도적이 되잖아. 압도적이죠. 헌재도 우리 편 4명만 갖다 놔봐. 다 되잖아요. 그게 베네수엘라보다 이게 더한 거죠. 더하네. 20명을 32명 했는데 4만 5천 건이 한 건도 없었다. 10년 동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100명들이라면 뭐 그게 대법원은 좌파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 지금 장기 집권 꿈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재명이 자기가 되면은 막판에 당대표도 2번 하니까. 당대표 2번 하니까 막판에 헌법 개정해가지고 4년 중임제 해가지고 그것을 그 해당 그 자기부터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2번 더 하면은 3번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시진핑이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기 위해서 완전히 사법제도를 다 지금 뜯어고치는 것 아닌가까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선 지금 TV 토론 내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데 이슈가 안 되던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그 유튜브에서 이제 들어서 이것도 이슈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비서실에서 PC 하드 디스크를 빼돌렸다. 빼돌려서 대장동 사업 비리 관련이겠죠. 그것을 공개가 됐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2014년 그 성남시장 때 맞고요.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워낙 압수수색을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에도 그 사건 수사들이 많았어요. 이 김만배 씨 터지기 전에도 옛날에도 뭐 옛날에 보면 우리 잘하는 게 이제 검사 사칭부터 쭉 있잖아요. 그때도 아마 이게 무슨 누가 이게 고발했는가봐.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사건 내용은 저는 이게 2013년에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백광현 씨가 잘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여튼 압수수색이 2014년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때도 여러 이제 논란이 많았으니까 항상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미리 압수수색 오기 전에 빼돌린 거죠. 비서가. 그럼 누군가 또 알려줬다.
그런 거 알려줬으니까는 빼돌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확보한 거예요. 백광현 씨가. 백광현 씨는 빼돌린 민주당의 책임 당원이거든. 예, 예. 이재명 킬러잖아. 예. 그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빼돌린 걸. 빼돌려서 그 숨겨놓은 걸. 와, 백광현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예. 진짜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걸 이재명이 모든 걸 알더라고. 어떤 거는요. 막 예. 김현자하고 통화한 거 있죠. 예. 이 통화 내용을 이게 제3자가 도청하는 옆에서 안 들어 모르는 걸 막 폭로를 해. 대단한 게 킬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쪽에 있었고 예, 예. 아. 그쪽 사람들하고 민주당 진영에 있다 보니 예, 예. 우리가 모르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닌데 이걸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게 그 자비로 그때 그 하드디스크만 빼돌린 게 아니고 다 이게 파일을 삭제, 예. 다 은폐했잖아요. 이걸 70%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파일을 대단하네. 복원해서 1000개 파일을 70%.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이 70% 했는데 1000개가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하고 네. 그때 막 모든 계획이 지시한 게 예, 예, 예. 대장동하고 FC가 놓은 거죠. 그때는 아마 성남 대장동 FC. FC는 이슈가 안 됐거든요. 예, 그렇죠. 성남 FC는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제가 그 성남시 의장을 변호했잖아요. 예, 예. 이번에 무죄 받았던 예. 최윤길 의장. 예, 예, 예. 그때도 이게 막 뇌물 사건과 최윤길 의장도 조사 많이 받았어요. 예. 그때 성남시 의장, 막 대장동이 그때 성남 도시공사 만들고 이럴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투수들하고 뇌물 하다 보니까 압수이 들어온 것 같아요. 관련해 있을 거야. 예, 예. 최윤길 의장이 조사받은 건 제가 알아요. 2014 요쯤에. 예, 예. 그럼 아마 성남시도 그 조례 만들고 뭐 도시가 만들 때 아마 그때 압수액이 나왔을 거고 그렇게 빼돌린 걸 아마 이제 그 백광현 씨가 확보했고 예. 70%를 복원했는데 복원해 보니까 대장동이 관한 게 엄청나게 막 노다지로 증거 놓은 거죠. 그다음에 FC도. 예, 예. 그럼 여기 지금 이재명 재판에 초기 완전히 초짜 기록이잖아요. 아, 그렇네. 오염 안 된 어. 기록이잖아. 지금 형사 33부에서 재판 받고 있는 거 그거. 예, 예.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1000개의 파일을 다 살펴봐야 되겠네. 본인은 이게 다 살펴본 거죠. 백광현 씨. 예, 예, 예. 제가 방송을 다 보고 예. 해보니까 본인은 이제 그 대장동의 어떤 부분 뭐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방식 이런 게 다 나왔다. FC도 막 요구하는 건 좀 노조 거래인가.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 결정적 스모킹 건으로 이런 게 검찰에 갖다 줄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 제 백광현 씨가 고소 고발 많이 당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엄청난 일을 했고 제가 근데 그때 보니까 계속 성남시 의회나 성남시가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어요. 예. 최윤길 의장 제가 쭉 사건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점에 성남시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미리 그 빼돌린 걸 복원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군요. 예.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또 어떤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예, 5월 17일 보내드린 서정의 법대로는 여기까지. 마지막 한 말씀만. 예, 예, 예. 이제까지 예. 이부한 게 예. 다 미래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현재 정치 리스크로 우리가 빨리 맞습니다, 선거내지 맞습니다. 예. 미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예. 이게 예상되는 뻔한 결과고 여론이 예. 현재 우리 정치 리스크로 전환시켜서 정치 리스크, 선거 리스크. 그렇죠. 이재명의 선거에. 선거 리스크죠. 예. 예. 그렇게 이걸 전략으로 예. 잘 짜야 되고 예. 거기에 우리가 총력전을 10일 남은 10며칠도 안 더 맞습니다. 예. 기울이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막자는 의미죠. 예. 대혼란이 오는데 그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 서정의 법대로는 일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이제 좀 동력이 돼서 그 이재명을 맹추격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또 지금 현재 진짜 판세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뻔히 벌어질 일들이 다 보이고 조금 전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한 60%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돼. 그리고 계속 진행되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